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연 열심히 관람하고 평론하고 있는 한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한파를 뚫고 와주신 열정적인 관객분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서툴러가지고요. 추운 가운데 또 좋은 공연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제 나와 계신 우리 박인은 선생님, 그리고 피리 맡으신 오초롱 박사님, 선생님, 그리고 우리 타악 맡으신 장성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잠깐 뭐 다 아시겠지만 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 박인은 선생님 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자이시고 그리고 우리 판소리 창작 판소리 등등 판소리뿐 아니라 이제 창극 뮤지컬 그리고 드라마 등등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시면서 판소리의 동시대성과 확장성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뮤지컬 아랑가는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작품상도 타고 그랬었는데요. 작창이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 이제 프로그램북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판소리 오셀로도 저 선생님 팬이라서 좀 맨날 따라다니면서 보는데요. 판소리 오셀로 필경사 바틀비 보셨나요? 네,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죠. 2021년에 이제 창단을 또 하셔가지고 작창, 연출, 각색, 음악 감독, 출연 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품이 오버 더 떼창. 저 제목 보고 되게 위트 있다고 생각해서 웃었는데요. 그 작품으로 정말 많은 또 상을 또 타시고 일단 두산 아트랩으로 시작을 하셨었고요. 그렇죠? 의정부 음악극 축제에서 넥스트 웨이브 상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공식 초청됐었고 또 백상예술대상 젊은 연극상에도 이례적으로 또 이제 우리 전통 기반의 전통예술 판소리 기반의 작품인데 또 노미네이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질문 많으실 텐데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연극이랑 뮤지컬을 주로 관람하고 평론을 해온 사람으로서 판소리에서는 또 다른 묘미를 느끼는데 특히 선생님 팬으로서 제 작품을 보면 이 절제된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다채로운 에너지가 중독성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도 되게 여러 명이 나왔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저 글이라고 하면 도화지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묘사를 잘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따가 또 질문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래박스의 이번 또 야심찬 시리즈 단편 소설 시리즈죠. 원작으로 한 이제 또 모파상을 왜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이따가 근데 정말 처음에는 많이들 그러셨겠지만 모파상과 판소리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왔거든요. 보고 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소신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씁쓸하면서 어두운 어떤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위트 있고 유머러스하게 인간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하는 판소리의 구성진 해학 생명력. 선생님 근데 모더레이터가 이렇게 너무 칭찬만 해주셔도 됩니까? 또 팬이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면 전 말 그만하고요. 이제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 시간은 지금 어떻게 한 몇 분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잡혀 있는 시간이 한 35분에서 이 정도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두 분께도 악사님들께도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이 아니라 뭐 의견을 얘기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판소리 평소에 들을 때 아쉬웠던 점이 처음 들을 때는 그 한 번에 100%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알아듣기가 힘든데 이번 작품은 거의 95% 이상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자막 안 보고도.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추천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판소리 기반으로 다른 스타일로 변형을 할 때는 이 악기들이랑 굉장히 안 어울려서 구수만 나오는 것보다 별로라든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번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차기작은 어떤 작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네,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요. 안녕하세요, 박인혜입니다. 네. 아니, 나왔는데 너무 많이들 계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음악 작업을 할 때 저는 사실 다수분들이 아시겠지만 각색과 연출보다는 음악 창작자로서 활동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극을 만들 때 지향하는 어떤 음악, 특히 아까 악기 반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주악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명확한 편입니다. 명확한 편인데 저는 사실 제가 했던 모든 작품에서 외부의 작업을 할 때가 아니고서는 저는 사실 전통 악기만 써왔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무엇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이제 저의 취향하고 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의 개인적인 주관과 취향 안에서는 판소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절대음이 아닌, 그러니까 판소리는 피아노로 찍은 음처럼 절대음을 내지 않는데요. 그런 음정과 음절 간의 관계가 그 절대음을 내는 서양 악기하고 만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함을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 어떤 같은 질감의 전통 악기들을 썼을 때 저는 가장 제 스스로가 편안함을 느끼는 편이다 보니까 주로 전통 악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음악을 만들 때 가장 늘 염두에 두고 좀 조심하는 것이 꽉 채우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꽉 채우는 것이 왜냐면 악기가 일단 어떻게 필이나 아생 같은 악기가 좀 정서가 짙기도 하고 짙은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가 느끼는 것과 여기서 저희라는 건 전통음악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런데 제가 만나는 관객들은 다수가 일반 관객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객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이 전통음악 악기에 대한 음색에 대한 정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선입견과 관련해서 이 긍정 부정이 아니라 미리 학습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좀 다르게 여겨진다고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비워낼 때 그것이 노래가 갖고 있는 효과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지점에서 이 국악기가 갖고 있는 질감을 국악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차기작은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 자체 이제 차기작은요 올해 이제 여름에 ACC와 함께 이제 창작 다인극이 하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어디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올해 연말에 판소리 쇼스토리 2탄의 쇼케이스를 올릴 생각이고 그거는 네 지금 아마 그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차기작의 원작을 살짝 우리만 알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조금 더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기 뒤에 계신 예, 공연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공연을 보시면서 그 처음에 그 서양의 이야기 무파상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문학 텍스트를 극화시키시고 극에서 판소리로 만드시고 또 거기에 우리 전통 악기까지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창작자의 4번의 과정을 이제 겪으신 것 같은데 겪으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든지 또 어떤 과정으로 제작자분과 연주자분과 협업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혼자 지금 다 하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 같은 건 없었는지 또 어떻게 창작을 하셨는지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또 연주자분께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서양의 이야기를 우리 지금 전통으로 만든 거예요. 전통 연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오셨고 또 판소리 연주를 어떻게 또 하셨는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연주자분들이 광대가 더 떨린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피리 생활 연주자 오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피리라는 악기는 음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특히 텍스트가 위주가 되는 살아야 되는 그런 판소리에서 반주하는 것들이 처음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같이 불기엔 너무 제가 시끄러울 것 같고 또 줄이려면 너무 안 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계속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것들 중에 제가 중점을 두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반주를 할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텍스트와 그게 흐름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이 2가지가 맞지 않으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이제 악기의 뭐 질감이나 음색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정말 1차원적으로 뭐 비계덩어리가 이제 음식을 꺼냈을 때 질겅질겅한다. 피리로 질겅질겅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상황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그랬을 때는 이 아름다움은 뭐 70이냐 71이냐 1.5냐 이까지를 계산을 해서 좀 같이 상의를 하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씨도. 같은 질문은? 안녕하세요. 오늘 타악을 맡아서 했던 정상화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는 처음에는 이제 전통 판소리에 반주를 할 때처럼 그 맛을 살리고 감정을 많이 실어서 해봤지만 그렇다 보면 이 한 부분의 음악만 너무 짙어지고 이야기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좀 덜어내고 관객분들한테 더 이 이야기가 쭉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가락도 많이 덜어보려고 해보고 강약 조절을 많이 신경을 써보고 그리고 장구 같은 경우도 많이 치면은 확실히 옆에 사람들이 더 가락이 많아지다 보면 이야기 전달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줄여보고 전달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를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아까 질문 주신 거에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대답을 드리면 사실 이게 어떤 창작 판소리로서 창작 작품을 접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서양 버전 혹은 서양의 텍스트와 한국의 전통 판소리가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시거나 조금 신기해하시거나 그렇긴 한데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굳이 동서양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걸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냥 저한테 재밌고 이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면 사실 크게 그거에 관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 판소리의 어떤 판소리가 제일 잘하는 전형적인 질감과 잘 어울리는 텍스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판소리가 그렇다면 이런 비한국적인 이야기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의 주제의식이 무엇이고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여전히 유효한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편인 것 같고 처음에는 저는
원작을 되게 많이 읽는 편이고 어떤 창작자는 그럴 것 같아요. 리서치를 좀 길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판소리 텍스트로 바꾸고요. 사실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내일인 창작자의 대본을 쓰면서 노래를 구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대본을 쓸 때 이 부분은 어떤 스타일의 노래, 어떤 장단, 어떤 발성으로 어떤 편성까지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4번의 단계가 조금 축약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어화해서 말하기 되게 어렵지만 판소리를 오래 하면서 알게 된 판소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원작 소설에서 잘 이렇게 포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두었다가 그 부분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하고 그 대본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작창을 시작하는데요. 보통은 외부 작업을 하거나 타 작가의 글을 받을 때는 그 글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 작창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직접 쓸 때는 이미 작창하는 단계에서 음악의 방향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본을 쓰면서부터. 그래서 작창을 끝나고 나면 이제 악사들을 들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게시판에 작창한 모든 노래를 올리면서 여기서 저는 제가 작곡을 배운 음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주자가 직접 작편곡을 하기를 계속 추천하는 편입니다. 작곡가가 편곡한 음악과 악기 연주자가 직접 편곡한 음악은 질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주자들에게 그래서 한 곡 한 곡 되게 디테일들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이렇게 되게 오래된 작업자들인데 이렇게 모두가 같이 한 번에 무대에 오르는 게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이번에도 되게 좀 미안했어요. 미안한 게 제가 되게 어쩔 때는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제 요구를 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비갯덩어리를 쳐다본다, 악기로 그걸 표현한다 했을 때 그 시선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갖고 쳐다보는가 이거를 계속 no, yes 이걸 계속 바꾸기도 해서 사실은 저한테 되게 아주 적극적이고 고마운 연주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의 답이 맞죠? 네. 또 추가해서 혹시 조금 더 관련한 질문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뒤에 경찰분.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그 옷이 보통 일반적 전통 판소리 하실 때 보면 이제 전통 한복 입는데 보니까 이게 의상이 좀 약간 좀 일반 감각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혹시 그 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라든가 혹시 뭐 그에 대한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우영주 디자이너라는 디자이너님의 의상이고요. 이 의상을 이야기할 때 제가 디자이너님과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건 어찌됐건 이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먼저 보였으면 좋겠다. 어떤 인물에 치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보시다시피 이제 비어있는 무대이다 보니까 이 의상에서 그것이 어떤 개념적으로든 어떤 직관이나 뉘앙스로든 그 프랑스의 느낌이 조금은 가미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갯덩어리에서 연주자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위브로도 등장을 하고 악기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갯덩어리에서 함께 군중으로 보일 수 있는 의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한국적인 느낌과 그 19세기 프랑스의 어떤 느낌을 조금 가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볼까요? 저 먼저 좀 이렇게 하얀 옷 입으신 질문 되게 많으시고 활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아까 창작의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답변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원작에서 발췌해서 이제 창작을 새로 하실 때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노래가 딱 들리는 것처럼 해서 거기서부터 발전해서 이제 파악 진행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판소리로 만들기가 좀 편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이 있으시면 좀 계획적으로 다가가시게 되는 편인지, 그래서 그런 거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두 가지 같이 쓰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같이 쓰고, 그리고 어떤 그 원작을 읽을 때는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러 있고요. 그것을 대본으로 실제 앉아서 이렇게 할 때, 그때 혹은 그런 제 취향에 따라서 혹은 판소리의 특징에 따라서 이 부분은 너무 살리고 싶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방식은 아주 구체적인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계덩어리 그 사람들이 여인숙에 들어왔을 때 양배추 스프 냄새가 곳곳에 가득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원작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양배추 스프를 끓였다라는 한 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양배추 스프 너무너무 피곤한데 나는 냄새가 어떻게 느껴질까? 이 상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질감이 뭘까? 그렇게 조금 하나의 키워드에서 이거를 키워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랬을 때 그게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질문을 받아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본 건데, 판소리 하면서 생긴 습관인데요. 이게 판소리는 한자 성어가 많고, 저희도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어릴 때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고 배우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말이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일단 음악을 배우는데 되게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 장면을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버릇 같은 게 있어요. 그 장면의 어떤,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날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때의 어떤 공기의 질감이 뭘까?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게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판소리, 전통 판소리 할 때도 그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판소리 할 때도 지금 이 등장인물이 걸음걸이가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상상을 하는 방식을 그랬을 때도 똑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랬을 때 요거는 음악적으로 재밌겠다, 요렇게 딱 느껴지는, 직관이 느껴졌을 때, 예를 들면 찹찹찹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장면은 없거든요. 그런 이렇게 의성어가 나온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이때 이 랑탱이 그 적막한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어떤 감각이 제일 먼저 서 있을까? 그래서 돈소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 돈소리. 근데 그때 아직 종이 지폐를 사실 안 썼을 가능성이 크죠. 제가 엄청 리서치 많이 했는데 정확한 답을 못 찾았는데, 그때는 아마 주어 동전을 썼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야기가 갖고 들어오면서 그걸 이제 음악적인 요소를 살리고 싶어서 종이 지폐로 바꾼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상상력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하얀 옷 입으신 여자분이. 안녕하세요. 일단은 무대 정말 잘 봤고요. 이번에 방금 연주님께 질문 하나 있자면, 오후화대창 무대를 계속 보면서 조금씩 연출이 변경되는 거를 느꼈는데, 혹시 이번에 또 새로운 작품을 이제 연출을 하신 거잖아요. 혹시 포인트가 되거나 조금 더 신경 쓰신 무대 부분이나 조명 같은 게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걸 처음에 이제 청량산실에 지원을 하고 기획서를 쓸 때부터, 그래서 끝까지 제가 제일 신경 쓴 건, 어찌됐건 이야기가 3개잖아요. 3개고 계속 그 안에 음악이 나오고, 여기 3개 안에 나름의 스토리 라인들이 있는데, 이게 헤비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헤비해 보여서 관객이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버겁다고 느끼고 너무 피로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거의 한 2주, 3주 전에 대본의 9페이지를 빼냈거든요. 대본의 9페이지를 빼냈고, 코스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좀 긴 이야기였는데 음악 4개를 덜었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제 창작 스타일인데 저는 크게 만들어 놓고 계속 치는 편이에요. 끝까지 칠 수 있는 걸 찾고, 사실은 마지막 요번에도 리허설장에서도 대사 하나를 버렸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버리는 편인데, 그리고 그랬을 때 이 3가지의 이야기가 각자의 어떤 개성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어떤 통일감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대사나 연극으로서 단편 3개를 하는 것과 음악이 들어있는 극으로 단편 3개를 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이 들어오면 정서를 어느 정도 제시하는 측면이 강해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음악 때문에 길이가 늘어나죠. 어찌됐건 어떤 부분은 정서적으로. 그랬을 때 그 헤비함을 느끼지 않게 가야 된다는 압박이 되게 심했고, 그게 괜찮았는지는 제가 다 끝나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 뒤에 계신 다 이렇게 질문들도 다 받을 테니까요. 잠시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외국의 이제 이질적인 텍스트가 국악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인상 깊었던 공연이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이 모파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이야기 3개를 왜 고르게 되셨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하나의 통일성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모파상이라는 작가의 텍스트 자체가 이제 리얼리즘을 띠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이야기가 현재 한국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파상이 단편을 무지하게 많이 남겼습니다. 한 300편 정도가 있다고 해요. 되게 많이 읽었고 모파상을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고요. 모파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어떤 리얼리즘의 방식이 저한테 구체적인 상상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판소리에서 쓰는 리얼리즘과 사실 조금 닮아 있습니다. 판소리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열거해서 그 장면을 부피가 마치 제가 수업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영화에서 카메라를 멀리서 잡다가 갑자기 줌을 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을 판소리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열거하죠. 그걸 이제 판소리에서의 리얼리즘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장면의 극대화라는 말로 쓰는데, 그랬을 때 그걸 바로 이렇게 그게 이야기가 갖고 있는 또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모파상의 것에서 그런 비슷한 지점을 많이 포착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판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이야기 중에서 사실 모파상의 이야기는 리얼리즘 작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시겠지만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환상소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모파상의 소설을 이제 크게 나누면 이건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사랑, 뭐 전쟁, 소시민, 그리고 어떤 부르주아들의 어떤 이면,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죠. 그 안에서 이것을 선택할 때에는 저 기본적으로는 모파상이 갖고 있는 어떤 통일감을, 그 문법에서 드러난 통일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작품을 선택할 때는 사실 공연 위로 올렸을 때 조화로울 것인가가 저한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나를 지금 내 마음에 공감이 가는가? 이거였지만, 사실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도 좀 너무 찐해서 이제 밀었거든요. 비계덩어리가 워낙 찐하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됐기 때문에 3개의 어떤 부피감을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3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서의 경중이 조금 다른 작품들을 골랐던 것 같고 동시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모파상이 현대에 특히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일정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고전을 원래 했던 사람이잖아요. 판소리 텍스트를 조선 후기 텍스트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읽을 때 그 시대에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그 시대상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1880년대의 남성 작가라는 얘기죠. 2023년의 남성 작가가 아니라 그랬을 때 그가 갖고 있고 발견했던 인간에 대한 어떤 관찰력 그런 것들이 놀라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놀라웠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극으로 올라오면서 어떤 예를 들면 비계덩어리를 여성이 희생되는 이야기를 잘해야 되는데요. 여성이 희생되는 어떤 이야기로 보지만 그걸 여성 이야기꾼의 태도를 입은 텍스트로 말했을 때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실 보석 같은 경우에 동시대성이라고 그냥 인간이라는 것. 근데 저희가 연습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랑텐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랑텐을 선악의 중심에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랑텐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그에게 느끼는 공감일 거예요. 선악을 그에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코수염 같은 경우는 이게 코스염이라는 어떤 키워드에서 아주 큰 부피감의 이야기를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텍스트가 제일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어린 여자아이가 어린 시절에 겪은 슬픔을 스스로 극복해낸 과정이 이 안에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스스로 어떻게 기억하고자 노력하고 어떻게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되게 다소 장황하거든요. 이 여자가 코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섹슈얼리티적으로 이야기하고 전 그것도 이 스스로가 어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낸 과정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어요. 그게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제가 그 원작을 봤을 때 그랬을 때 그런 지점에서의 어떤 공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계덩어리 같은 경우는 이 얘기는 다 뭐 비슷한 이야기지 않을까?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좀 이야기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여전히 다수가 약자, 소수 약자를 린치를 시킨다거나 아주 숱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비계덩어리를 읽었을 때 그 여자가 불쌍하다라는 건 이제 너무 이제 표면적인 것 같고 그 안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지만 나도 이런 적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받았어요. 나도 약간 소수에게 이렇게 한 적이 없을까? 그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동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거기서 나를 한번 반성하게 되는 것 그런 좀 다소 장황한 이야기인데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시간이 하나?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네, 여기 죄송합니다. 계속 지금 앞에 저 악기 같은 게 검은 거 같은 게 막 열리고 닫히고 해서 너무 신기했고요. 그 잔이 어릴 때 그 시체가 보통 묻을 때 되게 깊게 묻잖아요. 근데 잔은 그 흙 위에 드러난 코수염까지 봤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로 본 걸지 아니면 트라우마나 관념 같은 거를 상징을 하는 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실제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앞에 텍스트가 사람들 아주 황급하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뭐 그리고 혼자서 저도 이제 구체적인 상상을 하니까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그이에게 남는 기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잔이 뭐 제가 혼자 상상하는 거죠. 잔이 그걸 보면서 아 코스염이 정말 이렇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두려웠을 거고 거기서 근데 그게 인상적이었을 거고 살면서 그 기억이 남아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내는 어떤 과정들을 겪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 되게 많으실 텐데요. 다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보여준다는 점에서 너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신 것 같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들 어떻게 다르게 받으셔서 뭐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전달을 공연 끝나면 제가 DM을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무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너무 불러놓고 아쉬워서 마이크 한 번씩만 넘기고 예, 끝내고 싶습니다. 그럼요. 네. 마지막 인사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이내 연출님과 같이 작업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지금도.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작품에 정말 앞서서 네, 아마도 네,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연 때문에 코스튬을 길렀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보다 한 살 동생인데 맨날 이걸 기르고 맨날 저한테 검사를 맡으면서 누나 이거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누나 나도 일상이 있어 이러면서 이러고 나중에 다 자르라 그러는 거 아니지? 그래서 아직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희생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덕에 어느 때보다도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녔거든요. 참 아무튼 저희 악사들도 그렇고 박인혜 연출님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 조합으로 공연하게 돼서 너무나 재밌었고 또 이번엔 단편 3개를 다루다 보니까 많은 고민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참 즐거웠던 과정이었습니다. 아무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진 않으셨지만 악사 김성근 악사님, 네. 그리고 신미령 악사님도 계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쉽지만 우리 관객과의 대화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시는 길 이제 추우실 텐데 꽁꽁 잘 잠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